5대 사국. 사국은 뭐 고구려, 백제 순서로 좀 뭐 신라를 먼저 써도 좋고요. 신라, 가야. 가야도 종류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요 큰 틀에서 이제 고구려도 사실은 뭐 부여에서 나온 나라잖아요. 부여 특히 이제 부여도 대부여라는 말도 쓰고 크게는 또 북부여라는 말도 써요. 대부여, 북부여. 여기서 나와서 이제 졸본부여가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동부여도 있지만 결국 이제 졸본부여가 고구려가 되죠. 백제는 원래 십제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통치하나 우리가 마을 단위 하면 지금 한 개 동이 한 1만 명 정도 되잖아요. 서울에 미아동 하면 10,000명 정도 될 거예요. 뭐 미아동이 13동, 10동까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단위가 아마 열을 이때 얼마나 봐야 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이 10제 10개가 100제가 된 거예요. 작은 단위에 10제 단위 10개가 100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신라는 원래 이제 사로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이제 커서 이게 나중에 이제 신라가 되는 거죠. 뭐 신라벌, 선라벌 이렇게. 가야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육가야, 경우에 따라 오가야가 나올 때 그 일연선사의 기록도 그렇고 그 당연히 할 때 여기 이제 그 상고에서 보면 본 가야에 해당될 수 있는 금관가야의 수로를 대개 왕으로, 그러니까 이제 6명의 왕자 중에 수로가 왕이 되고 나머지 오가야가 되겠죠. 오가야의 왕은 주라는 말을 써요. 주. 그럼 여기서 이제 왕과 주는 굉장히 다르죠. 자, 이제 우리가 적경 선생님도 그렇지만 조선시대 우리가 뭡니까? 다 왕이잖아요. 조나 이제 종인데 왕인데 지금 조나 종을 쓰지 않는 왕이 두 사람 있죠. 연산군 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광해군. 연산 광해가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 사실 더 있었지. 누굽니까? 세조에 의해서 강등된 노산군 단종 폐위됐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아마 영조 때인가 복위가 돼. 영조 때 노산군이 다시 단종으로 복위가 됐으니 빼더라도 지금 적경 선생님은 거기서 이제 계속 그 우리하고 세미나를 많이 해서 콘텐츠를 많이 쌓아갔던 것은 광해군을 그 옆에 광해군, 임해군 묘소가 있고 어머니 성묘도 있죠. 이 콘텐츠를 쌓아서 조선왕조는 해체됐지만 이 콘텐츠를 가지고 뭐 만약에 이제 그 조선왕조 명명위원회가 임시로라도 만들어진다면 이걸 가지고 연산과 달리 광해는 국제적 정치도 잘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군을 임시로 지금 주로 불러요. 광해주, 광해주 그래요. 거기서는 이제 그 제문을 쓰거나 제사를 저기서 좀 지냈거든요. 봉인사에서 여기서 따로 지냈는데 이때 뭐 그때 이제 만약에 된다면 광종이 될지 고려는 광종이 있지만 광종이 될지 뭐 광조가 될지 모르겠지만 광조란 말은 어색하고 광종이 될 수도 있겠죠. 고려 광종처럼 4대 뭐 조선도 광종이 될 수 있겠지. 만약에 된다면 복원이 된다면 복위가 된다면 이렇듯이 이 왕과 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오가야에 금관가야가 안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거기 정부에서 그 가락국기 찬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왕이니까 이건 주니까 왕 중심으로 기술하니까 왕 말고 오가야는 육가야 중에 오가야가 되니까 여기 금관가야가 안 들어가는 이상한 게 아니라 이거는 왕이니까 어디 본국의 왕이죠. 굳이 말 여기 지국의 왕은 주예요. 이런 구분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육가야 중에 가야도 제4의 제국에서 4국으로 넣을 수 있고 3국에서 이제 4국까지 넣어가지고 고대를 이제 4국이라고 보자. 이게 이제 뭐 김태식 교수를 비롯한 나도 그렇게 봅니다. 너무 고려 백제 신라 3국 중심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 역사에 분명히 있었던 그리고 가야 제국이라는 게 일본까지도 연결되는 일본의 고대는 가야가 처음에 지배를 했고 특히 간사이 뭡니까 이쪽 서쪽은 그 다음에 말씀드린 백제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그 다음에 이제 신라 가다가 이제 가마쿠라 시대가 되면 완전히 반도하고는 좀 구분이 돼서 사실은 일본 자체가 되는데 이게 실제로 일본이 이 외라는 외수하다 이게 사실은 우리와 동일한 동이 동쪽에 활 잘 쏘는 군자죠. 대인 그러니까 큰 대자에다가 대궁이죠. 큰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에요. 이게 저 춘추 뭐예요? 사마천의 공자 세가에도 나오고 내가 이번에 그거 썼던 데도 나오듯이 거기 보는가요? 이게 이라는 게 오랑캐가 아니라 중국은 중화를 볼 때 동이 남만 서윤 북쪽 그러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는 활 잘 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게 이거 일종의 이제 무릎 꿇고 있는 자세 모습이 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이게 못하는데 동이는 이거를 잘한다 이거지. 공자가 들어갔을 때 그 누구의 이름이 거기 이게 젊을 때 제자인가? 젊을 때 친구인데 공자가 없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들어와서 내가 없는 방에 들어왔다고 막 욕을 하면서 막 몽둥이 때리거든. 그리고 고행가 각주에 써놔서 그게 바로 공자세가에 나오는데 요 자세가 바로 무릎 꿇는 자세. 이거는 동의만 할 수 있는 자세라는 거지. 기마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근데 공자가 사실은 동의인이에요. 자기의 옛날을 환기시키니까 불편했던 거지, 공자가. 자기는 변절해서, 사실은 그때가 동의가 문명국인데 어떻게 이상의 공자는 저쪽에 줄 서가지고. 가보니까 어쨌든 간에 외래인이잖아. 그래서 섬겨주긴 해도. 근데 늘, 나 고향은 동의 중에 9개, 구이에 살고 싶다. 구이에 가고 싶다. 거기도 보면, 제사 방식을 얘기하는데 공자는 자기는 은나라 사람이다. 우리가 하은주 그러잖아요. 중국 육사에 하은주. 주나라를 세운 주체는 동이족이에요. 하나라도 중국 제례족하고 동이 일파가 들어갔다 얘기를 합니다. 주는 이제 온전히 중국으로 보고. 주에 여기에 이제 그 친척 중에 한 명이 기자로 보는 거예요. 기자가 이제 와서 지금 가야까지 왔다고 후예가 그렇게 보는 건데 그쪽에 살다가 그게 이제 홍사환의 주장인데 그 역사에 자 동이를 이루는 7 부족 중에 우리 고구려, 부여, 고구려, 또는 삼함, 그 다음에 말갈, 뭐 예맥 이렇게 음루 이런 쪽이 몇 가지 7개 동이를 이루는 부족으로 보는데. 이 외족들이 이제 내려가서 지금 일본에 토착 세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는 사실은 우리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동이 쪽이다. 그런 사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오가야 할 때에 여기는 바로 주가 된다는 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곤영가야라고 할 때, 금관가야 6명의 왕자 중에 수로는 왕이 되고, 뭐 곤영가야 예를 들어서 뭐 아라가야 하만 쪽이죠. 그 다음에 저기 말하는 비화가야, 그다음 벽진가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나중에 이제 여기 대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있잖아요. 근데 금관은 전제되고 곤영이 2번째로 되는 경우가 있고 곤영이 3번째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까지 기록에 따라. 여기에 왜 이렇게 출입이 있냐의 문제인데, 기본 틀은 곤영은 둘째 같아. 그래서 이제, 여기가 수럼, 여기는 고로. 고로의 음명이 바로 고릉이잖아요, 고릉. 고릉과 로가 유사하잖아요. 로는 뭐냐, 이게 하나의 시호처럼 수로도, 여기가 수로를 대개 보면, 머리 숫자.
노출할 노자 수로잖아요. 자,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아니 내면 구워 먹으리. 구와 수기하냐, 막작하냐, 뭐 번작이기 하는 로, 구로, 도로, 아로 이렇게 쭉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홍사하는 로는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백진이라고 이름을 하나 더 써가지고 백진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곤영가야가 분명히 금간가야 다음에 6개 중에 두 번째 서열인 거는 맞는데, 여기 본국은 왕이고 나머지 5가야는 추인데 그 중에서도 상수로 먼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아라가야는 하만인데, 여기도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봤겠지만 3대 이름이 벽진도 3대인가? 대가야는 14까지가 되고 금강가야는 10왕이 있죠. 여기가 6인가 비화가. 근데 아라가야나 벽진은 3대임에도 불구하고 좀 자세한데 곤영가야는 자세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건데, 아마 이제 신라가 고영가야가 이쪽하고 좀 떨어져 있으면서 여기가 상주가 지금 웅주 거목이니까 큰 도시니까 상당히 반골 기질도 있고 강하게 저항했던 것 같아. 또 이제 우리 뭐 지정선거 얘기했지만 검척이라는 게 이 경주를 검척이라 했고 지금 상주를 언척이라 했어요. 상주에 언척면이 있잖아. 언척은 남자, 언척이 남, 검척이 여. 웅주거목, 여기가 바로 남자의 도시, 강한 웅주거목이. 그래서 이제 경주에 맞섰기 때문에, 더구나 또 어려울 때는 백제하고 연합돼서 맞섰기 때문에 상당히 확실하게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원천면도 있지만 상주가 웅주 거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가 지금 소외되어 왔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나 조선조 때가 아까 얘기했듯이 조선 정기 1392년부터 한 70년 가까이 경주가 경상 감영이 있다는, 경남북 170년 가까이는 상주가 경상 감영이 됐어요. 나중에 대구로 옮겨가고 지금 이제 안동 이렇게 의성 예천까지 갔지만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결국 곤영가야 말고 가야에 이제 아까 상주에 바로 아까 사벌국도 역시 아까 신라의 사로국과 맞서는 상당히 강력한 처음의 나라였던 것 같아. 사로는 지금 신라까지 갔지만 결국 사벌은 그까지 못 가고 사라졌죠. 시기가 곤영가야가 41년 2년부터 213을 치면 그에 치면 254년에 망한 것처럼 보여. 180년대 하나 더 있지만 아마 첨예하게 쳐들어왔을 때 그게 맞는 것 같고, 사만까지 등장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사벌국도 정확하진 않으면 250년 전후까지 버텼던 것 같아. 좀 더 버틸 수도 있고 곤영가와 비슷하게. 근데 이쪽 지역이 그렇게 강골이었고 강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사로국이 점차 커서 주변을 치고 신라국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쪽 지역을 상당히 의식했고 했던 건 뭐냐면 바로 백제 고구려와 접해 있으니까 이 상주 지역이. 그래서 이제 이쪽은 경우에 따라서 백제 고구려를 활용해서 경주에 맞서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곤영가야가 어쨌든 간에 이제 망하고 난 이후에 이 세력들이 쉽게 경주에 수긍하지 않으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이쪽 지역은 아직 가야 연합 중에 이제 금강가야가 서기 400년에 고구려 연합군과 신라 연합군하고 금강가야하고 백제하고 외나라하고 연합해가지고 맞섰다가 최후의 전투가 바로 부산 복천동 전투에서 벌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가야 연합군이 패배하고 외국 일본으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광개토 비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서기 400년, 그래서 이제 최인효도 그 소설 잘 얘기하지만 금관가야의 주류는 외나라 일본 다 건너갑니다. 서기 400년 이후에.
그러니까 반개가 김유신계로 보는 거예요. 근데 반개가 힘을 계속 못 쓴 상태로 남아버렸고, 그 갈등에서 이게 금강가야가 사실은 망하는 게 532년이고, 대가야가 망하는 게 562년이에요. 근데 이미 400년 광해도하면 요 직후에 주류는 일본의 오키나와 근처로 넘어가서 일본 나라의 배경이 되거든요. 반개가 지금 남아서 이제 나중에 뭡니까? 김유신 있고, 여기 위가 뭐예요? 김서현 있고, 김서현 위에 김무력 있고, 김무력 구형왕 있고, 가야의 구왕 9번째. 여기 이제 무력, 이게 세종과 무력이 있는데, 세종이 형이고 무력이 동생 같아. 구형왕, 세종 무력, 김서현, 여기 이제 김유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세력들이 주류가 아니라 지류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김무력은 뭐예요? 금강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신라를 수행하는 장수가 되거든. 비에 보면 진흥왕 순수할 때 거기 장군으로 출연해요. 진흥 속에 나와 김무력이. 그러니까 아직 대가야는 좀 버티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아직 이쪽 대가야가 이제 금강가야가 했던 주맹의 역할, 주도 역할을 후기는 대가야가 다 이어받는 거예요. 고령 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이게 본국이라는 이 부분을 이제 대가야가 대체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 그 철기로 무장됐기 때문에 이렇게 고령 중심으로. 지금 고령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쪽 지역은 뭐예요? 여전히 상주 이쪽 고령가야 지역도 아직도 중앙에 잘 부응하지 않았던 거죠. 왜? 금강가야가 주도했던 주맹의 역할을 대체한 대가야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쪽 지역 사람들은 이 여기도 있기 때문에 연합 세력이어서 아직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대가야가 망하는 전으로 이쪽이 지금 이제 고령가야도 무너지는데 이때가 뭡니까? 562년이면 지금 진흥왕 때, 그 다음에 지로왕 때, 지대로왕 때,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요 진흥왕 때부터 강력하게 이제 복속시키자면서 이제 이쪽을 상주 지역을 상주, 사벌국 이렇게 명명을 하면서 사벌주, 사벌정 군사 조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쪽을 장악하고 김천 옆에 있는 감지국 또 오이천 의해성에 있는 소문구 이런 것도 장악해가면서 이쪽 지역을 확실하게 이제 신라의 복속으로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진흥왕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고, 그게 완전히 안착된 것은 경덕왕 때. 진흥왕 때는 아직도 초기여서 군사 조직으로만 이쪽을 관할했는데, 이제 경덕왕 때는 이제 전국 행정구역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쪽을 이제 곤영이라는 말을 고령이 있으니까 써가지고 이제 안착을 시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쪽 세력들이 독립적인 기세를 못 갖고 완전히 신라에 복속되는 것 같아요. 빠르게는 진흥왕, 늦게는 경덕왕 때부터 행정구역 속에 완전히 장악되니까, 행정구역이 되면 군이면 군이고 현이면 현주가 완전히 그 지역을 장악하니까 이 제야 세력들이 활동을 못하지. 그 시점이 빠르게는 진흥왕, 늦게는 경덕왕에 가서 그렇죠. 경덕왕이 742년인가 764까지가 거의 재배예요. 지금 진흥왕은 아까 562 이전으로 이렇게 봐도 한 180년 되잖아요. 거의 150년 이상. 이 시대까지도 아직도 이쪽 지역은 만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향이 계속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맥락까지를 고려하면서 이제 이쪽이 항복 안 하고 만만하지 않으니까 이제 일종의 역사학자들만 일종의 이주시켰다는 거예요. 어디로? 바로 영해, 포항 근처, 사도섬으로. 사벌 세력도 그렇고, 고령가야 세력도 그쪽에 이주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학자들이. 아까 이제 그 얘기했던 모건 이색 그쪽, 영해 쪽에, 거기 이제 가 있는 게 그런 맥락이고, 그 다음에 이제, 11년인가? 27년? 16년인가? 신라의 경문왕 말고, 갑자기 뭐죠? 경혜왕이 아닌데,
경혜왕의 아들이 5이나 있는데, 그때 이제 후백제 견훤이 쳐들어오니까 신라 왕실에서 이 왕자 오자로서 이쪽 상주 또는 사벌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쪽 신라 왕실에서 지원을 안 하니까, 근데 왕실도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갈 데가 없으니까 박은창이라고 하는 왕자가 이쪽 지역에 옛날에 사벌을 이어서 후사벌국을 세워요. 후사벌. 지금 저기 왕릉도 있고 병성산에 유적도 있는 게 이 후사벌인데, 여기는 박씨예요. 근데 이제 이 전사벌이 굳이 말하면 박씨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지. 이건 복룡을 별 이쪽에, 저쪽이 더 시내 쪽이거든요. 이쪽은 또 약간 이쪽 외곽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 세미나를 열 때 사벌국하고 고년가를 좀 같이 한번 해볼까 하고, 먼저 이제 사벌국을 얘기할 때 고년을 이 하나 썼으니까 전사벌 얘기를 어차피 할 수밖에 없고, 후사벌은 그냥 유적이 현재 있지만 이건 뭐 뒤에 간단하게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고, 주로 이제 사벌국과 고년가야를 통해서 상주의 고대국가, 사벌국가, 고년가야를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의 고대국가, 고대 도읍 이런 맥락을 낙동강과 더불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게 이제 하나의 과제이기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